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한 집에서 20년간 매일 부딪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그리고 우연히 발견된 하나의 비밀 상자. 그 안에 담겨 있던 충격적인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그 상자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세 금자 할머니와 42세 며느리 은주 씨입니다. 다정했던 관계가 언제부터인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결국 며느리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짐을 싸던 그날 우연히 발견한 시어머니의 비밀 상자가 20년간의 오해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금자 할머니의 집,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부엌에서는 늘 그렇듯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은주야, 이 김치찌개 맛이 어떻게 된 거니? 국물이 싱겁기는 하고 김치는 너무 많이 넣었고. 어머니, 혈압 때문에 간을 조금 줄였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맛없게 끓이면 어떡하니? 아무리 혈압이 있어도 맛있게 먹어야 약도 듣는 법이야. 네, 어머니, 다음엔 신경 쓸게요. 은주 씨는 억눌린 감정을 참으며 대답합니다. 금자 할머니와 며느리 은주 씨의 아침은 늘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20년 전 아들 민석 씨와 결혼한 은주 씨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친밀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아들 민석이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항상 그렇듯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여보, 오늘도 일찍 출근해? 응,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아침은 제대로 먹고 가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건강을 너무 안 챙겨.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식사 잘할게요. 이런 광경은 이 집에서 매일 아침 펼쳐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은주 씨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피로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아침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얼굴색이 그렇지. 젊을 때 몸 관리 잘해야 나이 들어서 후회 안 해. 네, 어머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주의 대답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냉소가 묻어 있습니다. 금자 할머니의 말이 진심 어린 걱정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잔소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석 씨는 출근을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문을 나서기 전 은주에게 작은 키스를 하고 어머니에게는 인사를 합니다. 엄마, 오늘 다 잘 되실 거예요. 여보, 미팅 잘해. 민석이 나간 후 집안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휩싸입니다. 금자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켜고 은주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날 저녁 부부의 방에서는 평소보다 더 심각한 대화가 오갑니다. 여보, 나 정말 지쳤어. 20년 동안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여전히 난 어머니 눈에는 부족한 며느리야. 우리 엄마가 표현을 잘 못하시는 성격이라 마음속으론 널 좋아하실 거야. 그런 말 20년 동안 들어왔어. 이제는 믿기 힘들어. 애들도 다 컸으니 우리만의 공간에서 살고 싶어. 난 결심했어. 이번 주말부터 새 집을 알아볼 거야. 하지만 엄마는 어떡하지? 나이가 많으셔서 혼자 계시기 힘들 텐데. 당신은 항상 어머님만 생각하네. 내 마음은 생각해 본 적 있어? 물론 네 마음도 알아. 하지만 엄마는 이제 나이가 많으셔. 난 20년 동안 당신 어머니를 위해 내 인생을 희생했어. 이제는 좀 다르게 살고 싶어?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갑자기 이러면 엄마가 많이 상처받으실 거야. 그럼 내 상처는 매일 아침 눈 뜨면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어머니는 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 그건 아니야. 엄마는 그냥 표현을 잘 못하실 뿐이야. 당신은 항상 그렇게 어머니를 변호하네. 내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아. 결국 그날 밤
부부는 평행선을 달리는 대화 끝에 각자 등을 돌린 채 잠에 들었습니다. 민석은 불안한 마음으로, 은주는 결심을 굳힌 채로요. 다음 날 아침 금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이 늙은이는 적응을 못하니 은주가 날 미워하는 것도 당연하지. 금자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표현하지 못할 뿐 속으로는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은주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내려옵니다. 평소보다 더 서둘러 출근하려는 모습입니다. 어머니, 저 출근해야 해서 좀 일찍 나가봐야겠어요. 아침은 테이블에 준비해뒀으니 드세요. 또 요즘은 왜 이렇게 일찍 나가는 거니? 집안일은 뒷전이고.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나저나 요즘 수민이랑 준호는 왜 이렇게 바쁜 거니? 방학인데 집에 있을 법도 한데. 수민이는 방학 특강 듣고 준호는 친구들과 프로젝트 한다고 했어요. 아이고, 요즘 아이들은 방학에도 놀지도 못하고. 우리 때는 방학이면 온종일 밖에서 뛰어놀았는데.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어머니, 제가 가봐야겠어요. 저녁에 봬요. 은주가 서둘러 집을 나서자 금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조용히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금자 할머니의 회상이 시작됩니다. 20년 전 아들 민석이 처음 은주를 데려왔을 때 일입니다. 민서가 정말 은주라는 아이와 결혼하고 싶니? 네. 엄마, 은주는 제가 만난 여자 중에 가장 착하고 현명해요. 사랑해요.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엄마도 기쁘단다. 은주 아가씨 참 마음에 드는구나.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금자 할머니는 부모님에게서 배운 대로 엄격한 시어머니가 되어갔습니다. 표현하지 못한 사랑은 점점 쌓여갔고 그것이 거리로 변해갔습니다. 회상에서 빠져나온 금자 할머니는 서랍 속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내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은주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과 한 번도 보내지 않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 딸에게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 앞으로 많이 의지하고 딸처럼 지내자. 이런 말 한 번도 해주지 못했구나. 금자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오늘 좀 일찍 들어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 아들, 무슨 일인데? 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은주는 집에 있어요? 아니, 아침 일찍 출근했어. 알겠어요. 저녁에 봬요. 엄마. 전화를 끄는 금자 할머니는 불안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은주가 부동산 중개사와 통화 중입니다. 네, 그 매물 아직 있나요? 전세 계약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통화를 마친 은주는 잠시 자신의 결정에 대해 생각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집을 떠나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이대로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느끼는 숨막힘과 스트레스를 생각하니 다시 결심이 굳어집니다. 은주는 민석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나 오늘 전세 계약금 걸었어. 다음 달부터 우리끼리 살 수 있어. 뭐라고? 내게 상의도 없이 얼마나 말했는데. 당신은 늘 결정을 미루기만 했잖아. 이젠 정말 내 삶을 찾고 싶어.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적어도 엄마께 먼저 말씀드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건 당신 몫이야. 난 이미 결정했어. 더 이상 그 집에서는 못 살겠어. 알았어. 오늘 엄마랑 얘기해 볼게. 하지만 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 20년 동안 참아온 건데 성급한 게 뭐가 있어? 오늘은 늦게 들어갈 거야. 피곤하니까 먼저 자. 전화를 끄는 민석은 한숨을 내쉬며
퇴근 준비를 합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지 고민되는 표정입니다. 민석 씨는 그날 일찍 퇴근해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은주가 우리끼리 따로 살고 싶대요. 그게 무슨, 엄마, 사실 은주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엄마와의 관계가 내가 그렇게 못된 시어머니였니?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서로 표현 방식이 달라서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 너희가 편한 대로 하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 혼자 사는 법을 배울 때가 됐구나. 엄마, 우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멀리 가는 것도 아니니까. 아니다.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엄마는 괜찮아. 은주가 힘들었다며. 그건 내 탓이겠지. 민석은 어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주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양쪽 모두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금자 할머니는 혼자 방에서 오랜 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2011년 3월 15일, 오늘 은주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내 입에서는 또 다시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말만 나왔다. 왜 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걸까? 금자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전화기를 들어 한 통의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영자야? 나 금자야. 응, 오랜만이지. 네 며느리랑은 잘 지내? 그래, 부럽다. 나는 은주가 집을 나간대. 내가 너무 못된 시어머니였나 봐. 금자 할머니는 오랜 친구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친구 영자는 금자에게 진심을 표현하라고 조언합니다. 어떻게? 이제 와서 갑자기 잘해주면 은주가 믿겠어. 통화를 마친 후 금자 할머니는 결심한 듯 서랍 속의 비밀 상자를 꺼내 들여다봅니다. 20년간 차곡차곡 모아온 은주를 향한 마음이 담긴 상자입니다. 그리고 그 주말, 은주 씨는 정말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방만 따로 빼는 건 비용도 더 들고 번거로워요. 어머니 짐도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도와드릴까요? 아니, 내 물건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 은주는 민석과 함께 방 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민석은 침묵 속에서 옷장을 비우고 은주는 책장을 정리합니다. 여보, 정말 이사하는 게 맞을까? 당신도 이제 와서 그런 말 할 거야? 이미 계약금도 걸었고 결정된 일이야. 알아. 그냥 엄마가 많이 상처받으신 것 같아서. 나도 20년 동안 상처받았어. 이제는 우리 가족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할 때야. 그때 문 밖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금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냥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기, 내 방 안쪽 벽장도 좀 정리해 줄 수 있을까? 혼자서는 높은 곳이 닿지 않아서. 네,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주 씨는 시어머니의 방 안쪽 벽장을 정리하던 중 한 번도 본 적 없는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 상자도 정리해야 할까요? 안 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놔두고 가. 금자 할머니의 급한 반응에 은주는 놀랍니다. 평소 차분한 시어머니가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자를 들던 은주 씨의 손에서 상자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오래된 잠금 장치가 파손되며 상자가 열렸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실수로. 은주 씨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낡은 일기장과 사진들, 그리고 여러 개의 봉투였습니다. 봉투 위에는 은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려. 어머니,
이게 무슨? 은주는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 한 페이지를 집어 읽기 시작합니다. 2005년 4월 8일, 오늘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났다. 은주라는 아이, 첫인상이 참 좋았다. 우리 민석이와 잘 어울릴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그 아이의 밝은 웃음이 우리 집에 따뜻함을 가져다 줄 것 같아 기대된다. 그만 읽어. 하지만 은주의 눈은 이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2007년 3월 2일, 오늘 은주가 첫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쁘지만 걱정도 된다. 민석이의 월급으로는 아이 키우기가 빠듯할 것 같아. 내 적금을 해약해 매달 은주 통장에 조금씩 보태주고 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은주 씨는 봉투들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한 영수증들과 아이들의 교육비를 위해 따로 모아둔 보험 증서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말하고 싶었지만 내 성격이 꼬여서 표현을 못했다. 너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은주는 계속해서 일기장을 넘기며 읽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금자 할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20일, 오늘 은주와 또 다투었다.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늘 트집만 잡는 것 같아 미안하다.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엄하게 대하는 것이 며느리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는데 은주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일기장을 넘기자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은주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고 뒷면에는 금자 할머니의 글씨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 은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 내가 제일 아끼는 거야. 너는 내게 딸 같은 존재였어. 하지만 어머니, 왜 이런 마음을 한 번도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항상 어머니가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부끄러운 일이었어. 엄하게 대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배웠거든. 더 많은 봉투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은주는 하나씩 열어봅니다. 이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학비 영수증이에요. 어머니가 내셨던 거예요? 그래. 내가 민석한테는 부모님이 대주셨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 자존심 강한 내가 시어머니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몰래 도와준 거야. 제가 아팠을 때 병원비, 아이들 학원비, 이 모든 것을 어머니께서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래. 내가 고생하는 걸 보는 게 힘들었어. 하지만 자존심 상할까봐 직접 도와주지는 못했어. 은주 씨는 더 많은 봉투들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아팠을 때 몰래 병원비를 대신 내준 영수증, 아이들의 학원비를 보태준 기록, 그리고 매달 조금씩 저축해온 통장이 있었습니다. 이 통장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어머니, 이건 뭐죠? 얘가 언젠가 힘들거나 독립하고 싶을 때를 위해서 20년간 조금씩 모아둔 거야. 금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가장 밑에 있던 작은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보석함을 열자 반짝이는 금반지들과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아둔 거야.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니까 언제든 필요할 때 쓰렴.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너무 오해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했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일기장이 바닥에서 눈에 띕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2015년 12월 25일, 오늘은 크리스마스. 은주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요리를 먹으며 가족들이 즐거워했다. 하지만 나는 또 음식이 짜다고 투정을 부렸다. 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걸까? 은주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 일 아직도 후회해. 그날 요리가 정말 맛있었는데. 2019년 6월 10일, 오늘 은주가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다. 자랑스럽고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또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말만 했다. 은주의 눈에서 실망감이 보였다. 왜 축하한다,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못하는 걸까?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금자 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며느리의 손을 잡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고 싶었어. 하지만 내 방식은 항상 숨어서 돕는 것이었던 것 같아. 직접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말을 하는 거 너무 어려웠어. 전 항상 어머니께서 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뭘 해도 부족하다고만 느꼈거든요. 아니야. 넌 항상 완벽했어. 내가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그때 민석 씨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보, 엄마, 무슨 일이에요? 두 분 다 울고 계시네. 여보, 이걸 봐요. 은주는 일기장을 민석에게 건넵니다. 민석은 어머니의 일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2022년 8월 15일, 오늘 은주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해주고 싶었지만 꼭 그 말이 목에서 맴돌기만 했다. 대신 더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은주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다. 엄마, 왜 이런 마음을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내 방식이었던 것 같구나. 내 부모님도 그렇게 키우셨고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믿었어. 민석은 상자 속의 다른 봉투를 꺼냅니다. 봉투 안에는 은주에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은주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20년 동안 내게 진심을 전하지 못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후회야. 너는 내게 딸 같은 존재였고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내게 가장 큰 축복이었단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그저 제 기준으로만 판단했어요. 아니야, 은주야.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표현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말할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우리 아들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왔어. 엄마, 세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를 더 사랑한다고 해서 서운하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게 되다니 놀라워서요.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미 새 집도 계약했는데 그건 너희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표현을 잘못해서 내가 고생했으니 너희 결정을 존중할게. 민석은 은주와 눈을 마주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갑니다. 어머니, 저희 이사 취소할게요. 함께 살아요.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저희가 알아봤던 집이 사실 이 집에서 멀지 않아요. 혹시 어머니도 같이 오시는 건 어떨까요? 1층에 어머니 방을 따로 마련해 드리고 저희는 2층에서 살면 어떨까요? 그래도 괜찮을까? 내가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는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함께 지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20년간 쌓여온 오해와 감정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린 시절 저는 왜 엄마가 저한테 칭찬을 안 해주시는지 늘 서운했어요. 그랬구나. 사실 내가 자랑스러웠지만 칭찬하면 아이가 나태해진다고 배웠어. 미안하구나. 저도 처음에는 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처음 널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일부러 더 엄하게 대했는지도 몰라. 내 딸처럼 강하고 현명하게 키우고 싶어서. 가족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수년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주야, 오늘 김치찌개 국물이 참 맛있구나. 정말요? 어머니 입맛에 맞춰 간을 좀 더 했어요. 고맙다. 내가 끓인 찌개가 제일 맛있어. 어머니, 너무 과찬이세요?
민석은 달라진 아침 풍경에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화목하니 제가 더 행복하네요. 그나저나 새 집은 어떻게 할 거니? 계약금 날리는 건 아깝잖아. 그건 어머니와 상의해 보고 싶었어요. 사실 그 집이 넓고 좋거든요. 1층에 어머니 공간을 따로 마련할 수 있고요. 그래? 그럼 한번 가서 볼까? 내가 너무 간섭하지 않도록 노력할게. 너희 공간은 너희 마음대로 꾸미고. 어머니, 정말요? 그래. 나도 좀 바뀌어 볼 테니까. 이제 사랑한다는 말도 더 자주 할게. 다음 주말 세 사람은 함께 새 집을 보러 갔습니다. 2층짜리 넓은 집으로 1층에는 금자 할머니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2층에는 민석 가족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1층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시고 공용 거실도 넓어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좋습니다. 은주야, 너 이 집 마음에 들어? 네, 어머니, 공간도 넓고 햇빛도 잘 들어서 좋아요. 그럼 계약하자.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해. 엄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아니, 내가 도울 수 있는데 왜 안 도와? 내가 모아둔 돈도 있고. 그동안 너희한테 제대로 표현 못한 만큼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어. 은주는 시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받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가족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저희가 계약금은 마련했으니 어머니는 새 집 인테리어에 조언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살던 집에 있는 가구들 중에 괜찮은 것들 가져갈까?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한 달 후 민석 씨의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1층에는 금자 할머니의 독립된 공간이, 2층에는 민석 가족의 공간이 있어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사 첫날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은주야,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너는 쉬어. 괜찮아요. 어머니, 함께 해요. 어머니의 김치찌개 비법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 이리 와봐. 내 비법은 다시마 육수를 먼저 내는 거야. 부엌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두 여성의 모습입니다. 은주야, 고마워. 뭐가요, 어머니?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어머니, 저도 감사해요.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사 한 달 후 집들이 날입니다. 금자 할머니의 오랜 친구들과 은주의 친구들, 그리고 민석의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금자야, 너 요새 왜 이렇게 젊어 보이니? 비결이 뭐야? 비결, 마음에 있던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으니까 그런가 봐. 무슨 말이야? 요즘 며느리랑 사이가 정말 좋아졌어. 내가 20년 동안 표현 못했던 마음을 드디어 전했거든. 다른 한편에서는 은주가 친구들과 대화 중입니다. 은주야, 시어머니와 같이 산다며? 괜찮아? 응, 생각보다 훨씬 좋아. 사실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따뜻한 분이었는데 내가 20년 동안 몰랐던 거야. 정말 그 무섭다는 시어머니가 그게 다 오해였어. 그분은 표현을 못하실 뿐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셨어. 민석은 아내와 어머니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합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간은 더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이제 73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방벽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라는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어느 날 금자의 손녀 수민이 학교에서 뛰어들어옵니다. 엄마, 할머니 합격했어요.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우리 손녀 정말 자랑스럽구나. 축하해, 우리 딸.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쓴 자기소개서인데 제 인생의 롤모델이라는 주제로 할머니에 대해 썼어요. 뭐라고? 나에 대해서. 네. 할머니가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진정한 소통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해 썼어요. 금자 할머니는 손녀가 건넨 종이를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수민아, 고마워. 할머니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줄이야. 할머니, 엄마랑 할머니가 서로 오해를 풀고 더 가까워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제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려고요. 그래, 우리 수민이. 표현하는 게 때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해. 할머니처럼 20년씩 기다리지 말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금자 할머니는 은주를 바라봅니다. 은주야, 고마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날 내 비밀 상자를 발견해줘서. 그리고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고마워. 어머니,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에요. 그날 비로소 저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으니까요. 비밀 상자가 우리 가족을 구했구나.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가족을 구한 거예요. 이제 금자 할머니의 집에는 더 이상 비밀이 없습니다. 그 대신 진솔한 대화와 표현된 사랑이 가득합니다. 한때는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이제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날 은주와 금자는 그 비밀 상자가 떨어진 날을 기념합니다. 진실의 날이라고 부르며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날로 삼았습니다. 은주야, 올해의 진실의 날에는 내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어머니, 또 무슨 선물이세요? 매년 저한테 너무 많이 주시잖아요. 이건 좀 특별해. 내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와 겪었던 이야기를 담은 책이야. 내 시어머니도 나에게 표현을 잘 못하셨거든. 그때 내가 이해했더라면, 그리고 내 마음도 더 표현했더라면, 우리도 더 일찍 가까워졌을지도 모르지. 어머니, 정말 소중한 선물이네요. 저도 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가족이 대대로 이어가야 할 교훈이지.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떤 오해도 진심 어린 소통으로 풀 수 있습니다. 금자 할머니와 은주 씨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결코 늦은 법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진심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떤 사연이 여러분을 찾아갈지 지금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